은현장 씨와 원영식 회장을 만나게 할 경우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예 대통령 이진호입니다. 장사의 신 은현장 씨가 홈택스까지 공개하는 초강수를 둬가면서 자신의 재산을 어느 정도 인증을 했습니다. 물론 100%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제가 방송을 통해서 계속해서 주장을 해왔던 허세와 과장이 있다라는 부분에 연장선상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 인증 과정을 통해서 은현장 씨가 후라이드 참 잘하는 집을 190억 원에 매각됐다는 사실은 다시 한번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저는 앞서서 5차례에 걸쳐서 은현장 씨의 관련 영상을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이 영상들을 공개한 이후 적지 않은 분들께서 은현장 씨를 옹호한다 라는 지적을 해주시는 분들 역시 적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너무나도 억울했습니다. 은현장 씨가 방송을 통해서 과장을 했던 부분들을 가장 많이 현실적으로 밝혀낸 인물이 바로 접니다. 더욱이 은현장 씨와 개인적으로 단 한 차례도 만난 바가 없고 당연히 돈을 주고받은 바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태 전까지 장사의 신 채널도 제대로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은현장 씨를 몰래 만나서 술 먹다가 걸린 것도 아니고 거짓말 한 것도 아닌데 왜 옹호한다고 하는지 사실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드릴 한 가지 내용은 저는 은현장 씨와 그 어떠한 이해관계도 없고 옹호할 이유도 없고 개인적인 인연도 아무것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옹호했다라는 말이 나오는 걸까요?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만의 이유가 있겠죠. 다만 제가 지난 방송을 통해서 하나하나 짚어드렸던 내용들이 얼마나 사실에 부합했는지를 오늘 방송을 통해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은현장 씨의 과장과 허세를 검거한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 후라이드 참 잘하는 집 190억 매각의 진실. 이진호의 취재 결과가 어땠습니까? 최초로 은현장 씨가 후참잘 매각 과정에서 받은 돈이 200억 원이 아니다. 200억 원은 과장됐다라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은현장 씨가 본인이 실제로 밝혔던 듯이 200억 원의 후참잘 지분을 팔았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알아봤더니 구체적인 액수는 밝히기 어렵지만 은현장 씨가 밝혔던 200억 원이란 이 액수마저도 과장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은현장 씨가 공개한 홈택스를 통해서도 인증이 되는데요. 은현장 씨 39.5%, 은현장 씨의 와이프 39.5%, 도합 79%를 매각하는 조건으로 151억 원을 받았다. 그리고 이 지점이 가장 많은 분들께서 저를 공격했던 지점입니다. 아니 어떻게 후참잘이 190억 원에 팔릴 수가 있느냐. 부어치킨도 100억 원이 안 되는 돈에 팔렸다. 하지만 은현장 씨의 홈택스 인증을 통해서 190억 원에 매각됐다는 사실은 다시 한번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일각에서는 그런 말씀도 하세요. 은현장 씨를 바지 사장으로 내세우기 위해서 그랬다. 아니 어떤 바보가 190억 원 그것도 세금으로만 30억 원이 날아가는 매각 대금을 지불할 수가 있습니까? 그 돈이면 그냥 회사를 하나 차리고 말지. 두 번째, 후참잘 연역 뻥튀기. 2014년에 후참잘이 처음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처음 시작할 당시에는 1993년 인후닭집으로 시작이라는 연역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 제가 최초로 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연역 뻥튀기를 했다. 연역 뻥튀기가 아니냐라는 겁니다. 맞아요. 이 부분은 연역 뻥튀기를 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확인 결과 팩트. 세 번째, PD 연봉 20억 원 실체. 은현장 씨가 방송을 통해서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편집해주는 PD에게 20억 원의 연봉을 준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확하게 이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먼저 장사의 신 은현장 씨는 자신의 PD에 대해서 연봉으로 20억을 넘게 준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20억은 다소 과장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을 연봉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어폐가 있었습니다. 1인 크리에이티브 회사의 편집 매출이라고 보는 것이 보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많이 받긴 합니다. 하지만 20억은 아니다. 분명하게 과장이 있다. 왜냐? 제가 확인을 한 결과 10억에서 15억 사이의 비용을 줬다. 더욱이 세금 계산서를 끊어서 줬기 때문에 연봉 개념으로 보기도 어렵다. 결과적으로 이 부분은 분명하게 과장된 내용이 맞았다. 이와 같은 내용은 은현장 씨가 스스로 인증한 PD 연봉을 통해서도 확인이 됐습니다. 은현장 씨는 해당 PD가 만든 1인 크리에이터 회사의 편집 비용으로 12억 원을 지불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부분 역시 팩트. 네 번째, 네이버 카페 관리 프로그램 문제 제기. 이 부분은 은현장 씨가 본인 역시 인정을 했고 후속 조치에 나선 일이기도 합니다. 외주업체에 의뢰를 맡기면 이 업체에서 확보한 아이디를 통해서 조회수를 늘리고 댓글을 다는 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은현장 씨의 경우에는 본인의 집에서 작동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합니까? 다섯 번째, 은현장이 자신의 건물 세입자에게 임대료를 받지 않는다. 임대료와 관리비를 포함해 1층, 2층, 3층, 4층을 쓰는 조건으로 200만 원을 내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이 건물을 거의 쓰는데 보증금 뭐 이런 것도 지금 아무것도 없이 저한테 그거를 다 보증금도 없어요. 그냥 다 이거를 저한테 그거 해준 거라서. 그러니까 사실상 월세를 안 받으시는 게 맞는데 말씀하신 대로 200만 원은 관리비 그래서
이자 본인의 마음이 그래서 그러니까 아예 안 받는다는 내용 자체는 사실이 아니다. 이 부분 역시 과장 및 허세가 있었다. 다만 지하 1층의 경우에는 관리비조로 10만 원 정도만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은현장 씨가 보유하고 있는 또 다른 건물에서는 타 건물 임대료보다 약 30% 저렴한 시세로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예 안 받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확인 결과 팩트. 자, 이렇게 굵직굵직한 것만 따져도 5건에 걸쳐서 은현장 씨가 허세 및 과장을 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짚어냈습니다. 그간 인터넷상에서는 의혹만 이뤘지 이를 실제로 가서 확인한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확인하고 과장 및 허세를 밝혀냈는데 은현장 씨를 옹호했다는 논리는 도무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이제 추가적으로 확인한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 호참자의 단독 창업주다. 저는 방송을 통해서 단독 창업주가 맞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 지점은 2014년 8월에 인허가를 받은 집이었습니다. 이 시기가 바로 후참잘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던 시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점 사장님께 확인을 한다면 과연 은현장 씨가 창립 당시에 사장이 맞는지, 그리고 최근 공동 창업자로 알려진 이병헌 씨가 당시에도 일을 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직접 이 지점을 찾아가 봤습니다. 맨 처음에는 그러면 프랜차이즈식으로 한 게 아니고. 그렇죠. 프랜차이즈 개념이라기보다는 아는 동생이 프라이즈 참 잘하는 집이라는 간판을 달고 가게를 하면 어쩌겠냐. 그게 은현장 씨예요. 네, 은현장은 그리고 대신에 그 약간 작은 호프집이나 이런 데다가 대신 푸드랑 해갖고 닭을 공급을 했어요. 처음에 할 때 그 이병현 씨가 뭐 공동 창업자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저는 그런 얘기를 1도 못 들었고 그 사람이 난 있는지를 지금 인제서야 알았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께서 제가 무슨 허위의 인물을 내세웠다, 가상의 인물을 내세워서 인터뷰를 했다라고 말들을 하셨습니다. 제가 해당 업주를 찾기 전에 찍었던 영상입니다. 저는 실제로 해당 업소에 찾아가서 관련 내용을 분명하게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을 했습니다. 다만 이 자료가 공개될 경우 해당 업주가 영업에 피해를 받을까 우려를 해서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공시로 IOK 전환사채 50억 플러스 현금 9억만 나왔다. 공시에 분명하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전환사채를 통해서 50억 원의 자금을 마련했고 현금으로 9억을 줬다. 그렇기 때문에 190억에 팔렸다는 것은 아직도 못 믿겠다. 이 부분은 앞선 영상을 통해서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IOK에서는 후참잘의 지분 30%만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후참잘을 매입하는 주체는 IOK가 아닙니다. 나머지 70%를 인수한 주체는 더 스카이팜입니다. 그런데 더 스카이팜은 비상장사이기 때문에 이 70%를 인수한 내용에 대해서 공시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30%만 인수한 IOK에서 공시를 했다. 왜냐? 후참자를 매입한 주체 가운데 유일하게 상장사인 회사가 IOK였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더 스카이팜은 후참자를 인수 합병하면서 상장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이 부분을 두고 적지 않은 분들께서 금감원에 신고를 하자, 허위 공시가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0% 매입에 대해서만 공시를 한 겁니다. 문제가 있다면 얼마든지 신고를 하자. 그리고 금감원으로부터 관련 결과를 받아들이면 그 내용을 숨기지 말고 올리자. 문제가 있다면 얼마든지 까자. 세 번째로 은현장과 원영식 회장의 관계가 궁금해지는데요. 사실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두 사람이 만난 적조차 없다는 겁니다. 아니, 말이 되냐? 후참자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매입 주체 중에 하나가 원영식 회장 아닙니까? 그런데 후참자의 대표인 은현장 씨와 원영식 회장이 단 한 차례도 안 만났다는 게, 아니 못 만났다는 게 어떻게 사실이냐, 허위 아니냐 라고 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 저도 취재를 하면서 굉장히 놀랍고 흥미로웠던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당시 M&A를 실제로 진행했던 핵심 당사자에게 확인을 했던 내용입니다. 대체 왜 은현장과 원영식 회장은 만날 수가 없었던 걸까? 자, 먼저 M&A의 회사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M&A라는 회사는 팔기를 원하는 회사와 매입을 원하는 회사를 연결시켜주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에 속하지 않는 독립적인 별개의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후참잘 측도 원영식 회장 측도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당시에 두 회사의 M&A를 진행하는 핵심 당사자가 은현장 씨를 처음 만나는 과정에서 은현장 씨가 사실 은현장 씨가 중학교 때부터 이른바 배달 오토바이를 몰고 배달에 나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비즈니스 파트너, 사업가로서의 소양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오히려 사업이 잘 진행되는 과정에서 은현장 씨와 원영식 회장을 만나게 할 경우 파토가 날 우려가 있었다. 그래서 이런 리스크를 지지 않기 위해서 은현장 씨 대신에 가장 사업가처럼 보이는 이병헌 이사가 은현장 씨의 위임을 받아서 협상에 나선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은현장 씨의 지금 스타일 많이 방송을 통해서 개조가 된 상황이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후참자를 팔 당시인 2018년과 2019년 당시는 어땠겠습니까?
결과적으로 가장 사업가적인 면모와 외모와 그리고 TPO를 지닌 이병헌 이사가 주도적으로 M&A에 나서면서 결과적으로 후참잘이 190억 원에 팔렸다. 그리고 매각 과정에서 은현장 씨는 자신의 지분을 포함한 와이프의 지분을 모두 털고 떠났다. 소위 말하는 초록뱀 측과 후참잘 간의 끈끈한 관계의 중심에 있는 인물은 이병헌 현 대표이지 은현장 씨는 아니었다. 네 번째로 라더견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방송을 통해서 두 사람이 3차례에 걸쳐서 만났다. 라더견 측에서 투자 제안을 했지만 은현장 측에서 거절을 하면서 성사되지 않았다. 그리고 두 사람 간에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조사를 해서 처벌받아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얘기해? 문제가 있으면 제발 처벌받으세요. 경찰 조사 받아주세요. 5번째, 와이프와의 관계가 안 좋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그렇습니다. 은현장 씨 본인의 집은 39.5%, 그리고 아내의 집은 39.5%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은현장 씨의 부부 공동 소유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따로따로 봐야 되느냐, 의견이 분분합니다. 더욱이 은현장 씨가 이혼을 했거나 별거 중이라면 더더욱 은현장 씨의 주장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밝히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답은 굉장히 뜻밖에 있었습니다. 제가 은현장 씨가 자신의 건물에서 세입자에게 임대료를 무상으로 주고 있다, 이 내용에 대한 취재를 하기 위해서 은현장 씨의 건물을 직접 찾았습니다. 그 어떠한 고지도 하지 않고 불시에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관련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업소의 사장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로 임대료를 안 받는 게 맞냐 라고 물으니까 해당 사장님께서 무척이나 당황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직접 현장에서 은현장 씨 측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은현장 씨가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곧바로 은현장 씨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통화가 됐습니다. 당시 은현장 씨의 아내분의 입장은 이랬습니다. 은현장 씨가 지금 자고 있다. 오후 3시였는데 나중에 다시 연락 주시면 안 되냐 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은현장 씨와 통화가 되진 않았습니다. 다만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달라 라고 해서 1층, 2층, 3층, 4층을 쓰는 과정에서 임대료 관리비를 포함해서 매월 200만 원을 지급받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옆에서 통화를 했고 바로 옆에서 자고 있다라는 얘기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별거설은 사실이 아니죠. 심지어 해당 업소의 사장은 은현장 씨와 아내가 무척이나 사이가 좋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제가 추가적으로 확인한 다른 업소에서도 두 사람의 만남 과정부터 현재의 사이까지 모두 알고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공통적인 내용, 금실이 좋다, 잘 지내고 있다. 이혼은 결코 사실 아니다. 근데 은현장 씨랑 와이프는 아직도 잘 살고 계시죠? 이혼했다가 이런 얘기 하는데. 그 처음에 한동안은 유튜브에서 계속 나 결혼했어요, 딸 있어요, 결혼했어요, 딸 있어요 계속 얘기했어요. 출근할 때마다 계속 얘기하고 계속 얘기하고 계속 진짜 한 몇십 번을 얘기했는데도 그때는 결혼 안 해서 이 다음부터 입을 닫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은현장 씨 관련 내용을 취재하면서 놀랐던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너무나도 허위 사실로 알고 있는 내용들을 실제로 가서 확인해보니까 아니어서 당황스러웠습니다. 저 역시도 제 채널의 떡상과 많은 분들의 관심을 고려할 때 이 내용이 사실이 아니어야 훨씬 더 많은 관심과 좋아요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서 확인했는데 사실 아닌데 그걸 속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5회에 걸쳐서 방송을 하면서 방송마다 짚었던 내용이 한 가지 있습니다. 허세와 과장이 심한 사람이다. 특히나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하나하나 받아서 그 내용을 하나하나 직접 현장을 가서 체크를 했습니다. 그 어떠한 이해관계도 없이 있는 그대로의 사실만 말씀을 드렸는데 돈을 받았다, 어떤 특수관계가 있다, 옹호하고 있다 등의 각종 허위 사실뿐만 아니라 인격 모독성 댓글들도 이어졌습니다. 여기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진호, 조선족설, 화교설 등입니다. 그래서 제가 프리 티벳, 프리 홍콩, 리스펙 달라이라마, 핑핑핑핑핑까지 다 했어. 그랬더니 갑자기 이진호는 대만 화교다. 아니 화교가 왜 군대를 갔다 옵니까? 저 이래봬도 현역 육군 병장 출신입니다. 제가 왜 이런 해명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해당 M&A를 진행했던 담당자를 찾아가서 관련 내용을 확인했고 후참잘 1호점을 직접 찾아가서 사장님께 확인을 했고 심지어는 의정부로 날아가서 은현장 씨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 댓글에 대한 진위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은현장 씨를 도와주려는 지인 및 관계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지적을 해주시는 분들 역시 적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니야. 실제로 도와주겠다고 얘기했던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다만 그분들의 입장이 대부분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본인들에게 피해가 갈까 굉장히 우려하는 모양새였습니다. 실제로 한번 보세요. 그 어떠한 옹호도 없이 있는 그대로 밝혔던 저에 대해서도 각종 인식 공격 및 문제제기가 이루어졌는데 자영업자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본인들이 직접 나서기에는 쉽지 않은 일들이었습니다. 그 결과 지금 이렇게 욕먹고 있죠. 그래서 오늘의 한 줄 평, 은현장 취재 괜히 했다, 괜히 했어, 후회합니다. 이상으로 이진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